6일 오전 11시 서울 한강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 본류에 홍수특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7월 이후 9년 만입니다. 여야가 홍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료단체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현장에 곡괭이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베이루트의 대규모 폭발에 인도적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밤사이 폭우가 내리면서 6일 오전 11시에 서울 한강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 본류에 홍수특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7월 이후 9년 만입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한강대교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해 오후에 홍수주의보 수위 8.5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강 하류 주민들의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전 11시 한강대교 지점의 수위는 8.2m로 최근 닷새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 것으로 예보됐고 댐들도 방류량을 줄이고 있어 한강 상류부터 차례로 수위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강대교 지점에서 발령된 적이 없는 대홍수경보 기준인 심각수위는 13.3m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행정안전부는 충북 경기와 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40일 이상 계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한 복구와 함께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특별재난 지역을 빨리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비와 특별예산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재해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올리자고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이재민은 충청과 경기, 강원 등에서 980여 세대, 1,5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1,1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정쟁을 잠시 멈추고 신속한 피해 복구에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파업을 예고한 의료단체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한 의료계가 오늘 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는 담화문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내일 중환자실과 분만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포함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생방송 중인 KBS 라디오 스튜디오의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오픈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고 생방송 중인 황정민 아나운서의 이름을 반복해 외치면서 당장 나오라고 위협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곡괭이를 든 괴한의 침입을 당한 KBS 쿨 FM 황정민의 뮤직쇼의 진행자 황정민 아나운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국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현지 시간 4일 오후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이번 폭발로 지금까지 현지 시간 5일 기준으로 집계된 사망자는 135명, 부상자는 5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폭발 피해액도 우리 돈 17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지 매체들은 폭발이 베이루트의 항구 창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온 폭발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면서 레바논 총리는 폭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엄벌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도 베이루트 참사에 애도를 표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